네, 오늘 휴일인데 공부 차원으로 종목을 어떻게 제가 뽑고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런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종목을 뽑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첫 번째로 재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급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트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다 드려볼게요. 유튜브 영상에 어떤 식으로 좋은 재료를 구분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테마죠. 이게 유행이라고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들이 어디에 돌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돈의 흐름, 그래서 어디로 수급이 쏴지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가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는지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면 해외에서 자금들이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세력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해외에서 유입되려면 국제적인 이슈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전기차가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막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 막 주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닥 뭐 어떤 움직임이 없었어요. 주가가 반영을 하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벤츠 측에서 이제 뭐 보상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종목들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어떤 화재가 나거나 사건이 터진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주식이 관여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게 이제 언론이 좀 국제적으로 보도가 되고 조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돈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료라는 건 유행인데 특별히 해외에서 주목할 만한 재료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수급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종목에서만 수급 들어오는 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랩지노믹스가 5천억 정도 거래대금을 발생시켰죠. 이게 오르는 이유는 진단키트가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강한 테마와 섹터를 구분하려면 전체적으로 돈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휴마시스까지도 거래대금을 3천억 정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올라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합이 중요한 거죠. 돈이 잘 붙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느 날은 이쪽에 거래대금이 3천억 정도 붙고, 어느 날은 이쪽으로 5천억 정도 붙고, 어느 날은 여기에 2천억 정도 붙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휴마시스에 몰려서 이쪽을 주목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랩지노믹스가 치고 먼저 올라서 이쪽에 5천억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굉장히 지금 잘 속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들어오는 수급을 체크를 해야 돼요. 한 개의 종목에 수급이 막 쏠 때가 있어요. 회사가 뭐 영업이익이 이번에 괜찮다, 매출이 괜찮다 하면서 갑자기 그날 주목받아서 그날만 수급을 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제외하시는 게 좋아요. 그날만 반짝 상승했다가 말아버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테마가 묶여서 다 같이 상승하고 여기다 쏘고 저기다 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세력들이 속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섹터가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랩지노믹스가 오를 때 휴마시스는 별로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거래대금 개념을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분봉을 보시죠. 이게 1분봉이거든요. 밑에도 거래대금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시초에 거래대금이 100억이 넘게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96억 원 정도가 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또 10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 돈이 많이 붙고 많은 개인들이 보니까 제가 이거 개미 턴다라고 했죠. 그리고 진짜 털어버리고 그 뒤에 올려버렸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 그래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꾸준하게 되면서 보시면 계속 뭐 20억, 60억, 30억 이런 식으로 돈이 붙고 있죠. 계속 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당 뭐 20억, 30억 붙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게 유지되는 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 보세요. 제가 강한 세력주는 거래대금과 거래량 비율이 유지가 된다고 했죠. 이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좋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된 거예요. 비록 개미는 털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주면 거래대금이 이날 5천억이 발생을 하죠. 만약에 이 종목이 잠깐 쉬었잖아요. 여기까지도 거래대금이 움직였다면 5천억이 아니라 7천억까지도 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의미하는 건 그날 돈이 얼만큼 많이 회전이 됐냐, 수많은 큰 손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소화를 시켜줄 만한 사이즈가 되냐.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만 반짝 거래대금이 터지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음날 또 이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테마가 묶여서, 섹터가 묶여서 같이 여기 쏘고 저기 쏘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종목을 또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차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는 가능하면 제가 좋아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고가, 또 하나는 깊게 눌린 상태에서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위로 올라가면서 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갖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좋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진단키트 코로나는 과거에 많이 올렸던 주식이잖아요. 그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다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깊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깊게 눌려 있었던 섹터라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전기차 화재 사건 관련 종목을 보시면 그리드 위즈는 뭐 신규 상장주인데 깊게 눌렸다가 상한가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깊게 눌렸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깊게 눌렸으니까 매물대가 많이 비어있고 나갈 사람 다 나갔고 올라가기가 수월한 거죠. 그래서 차트는 간단하게 신고가 또는 깊게 눌린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종목을 내가 봤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야겠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종목 선별이 되고 테마나 섹터 수급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선 같은 저항선 이런 것들을 그으면서 공략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드 위즈를 예시로 한번 보면 이 앞에 4만원대에서 크게 주저앉았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돈들이 여기 쌓여 있죠. 이쪽에 매물대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가주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먼저 세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재료를 받아서 정말 좋게 가려면 결국 4만원 위로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재료 있잖아요. 이쪽 재료가 이게 좀 유연한 판단도 중요한데 현재 시장이 특별히 섹터나 테마나 이게 좋은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 얻어 걸려서 지금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당장은 어쨌든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한 4만원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지지선을 잡고 반등이 나왔던 이런 구간들을 체크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목에게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수급이 부합되고 재료가 부합되는 종목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수급은 이쪽 그 열 배터리 쪽보다는 진단키트 코로나 이쪽이 수급이 더 좋죠. 이런 것도 그래서 같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딱 저항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 제가 방금 전에 그리드 위주도 저항까지 뭐 소화를 하러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저항까지 소화를 하러 간 그림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저항대까지 도달했다가 또 저항 먹었다가 이런 데 의미 있는 가격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려오면 4,170원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매수할 계획을 잡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딱 여기죠. 여기 가격. 이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사고 파는 매매는 단기 매매에 사실 속해요. 아주 초단타는 아니고 뭐 눌림으로 매수를 했다가 바로 올라가면 이제 또 팔기도 하고 그날 팔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다음날 다다음날 이런 식으로 테마가 유지되는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제가 지금 말한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실천할 수 있다면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명확하잖아요. 어쩌면 쉽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영상이 한 10분 내외인가요? 이 10분 내외에 이러한 계획을 잡을 수 있다면 주식 투자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뇌동 매매를 안 한다는 거고, 내가 원칙을 지켜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고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계좌가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이걸 못하는 이유는 또 간단해요. 첫 번째,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국제적인 이슈 뭐 이러한 그 흐름을 알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수급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주의사항 아까 말했죠. 반짝 그날만 치고 오른 재료가 별로 없는, 뭐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짝 수급으로 오른 종목이 있어요. 근데 적자였다가 이제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야 이런 건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또 없고, 반짝 수급만 치는 이런 건 좀 제외할 필요가 있는데 섹터나 재료를 물고
종합적으로 여러 종목에 같은 이름으로 수급을 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차트가 더 갈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저는 진단 키트는 제한적인 자리라고 봐요. 어디까지 오를지는 예측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깊게 눌렸다가 앞에 저항 매물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 상승에는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신고가 행진해 주면서 재료도 신선하고 시장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더 길게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거죠. 5일선을 태워서. 그러니까 방위산업 관련주도 그랬던 전략에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최종 단계가 되겠죠. 오늘부터 되든 안 되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점으로 실천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이게 한 우물만 파야 된다고 이것저것 하시면 안 되거든요. 주식 매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하면 안 돼요. 어차피 그릇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를 막 담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를 제대로 담을 줄 알아야 그 다음 것도 제대로 담을 줄 알게 되고, 이게 매매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업무 처리하듯이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가는 게 중요한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꼬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적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